안녕하십니까. 철강TV 김홍식입니다. 자, 이번 주에는 다음 달 5월에 중국의 철강제 시황 및 가격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4월 달 가격이 조금 올랐죠. 그래서 왜 이렇게 올랐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3월 이후에 다시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. 대부분의 품목이 이미 2008년도에 최고치를 넘어선 상태입니다. 그러니까 전월 대비로 보면 선재와 열연이 $100 이상 올랐고요. 또 전년 동월 대비로 보면 판재류의 경우에는 중후판을 제외하고 모두 다 $400 이상이 올랐고, 봉행각류 같은 경우에는 앵글을 제외하고 전부 $300 이상 올랐습니다. 그럼 자,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느냐 보시면,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수요 호조를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1분기 고정자산 투자가 약 26%가 늘었고요. 그 다음에 제조업 투자도 30%가 늘었습니다. 또 건축 착공도 33%가 늘었습니다. 특히 이제 자동차 생산 같은 경우가 82%나 늘었습니다. 그리고 또 4대 가전제품도 18에서 55%가 늘었습니다. 물론 여기에는 지난해 1분기 락다운에 대한 기저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. 두 번째는 정부의 탄소제로 정책에 따른 감산 발표입니다. 제가 감산 발표라고 강조한 이유는, 보통 우리가 이제 실제 생산량 체크는 한 보름 정도가, 다음 달 보름 정도가 지나야 그 결과를 알 수가 있는데, 감산 정책 발표는 시장에서 곧바로 영향을 미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좀 올랐다,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. 앞으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점은 이 탄소 중립과 관련된 정책들입니다. 중국의 전체 에너지의 84%가 그 화석연료에서 나오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CO2 배출의 77%가 에너지, 그 다음에 17%가 공업 생산,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화력 발전을 제외하고 중국 역시 철강이 가장 많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이 탄소 제로 친환경과 관련한 그 감산 정책이 수시로 나올 것이다,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세 번째는 원료 가격이 다시 오른 요인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4월 24일 현재 철광석, 중국이 수입한 기준입니다. 철광석 가격이 $193.5입니다. 그래서 전월 대비로 한 달 사이에 $32가 좀 올랐고요. 이 가격대는 1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. 그래서 물론 유연탄 가격 같은 경우에는 뭐 떨어졌다가 소폭 좀 다시 좀 오르는 이런 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. 그래서 사실은 지난달에 제가 철광석 가격은 조금 하락하지 않겠느냐, 혹은 뭐 보합세로 가지 않겠느냐,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, 왜 그런 몰랐느냐. 일단은 중국의 조강 생산이 늘었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. 그 다음에 호주의 사이클론으로 인한 그 피해 복구가 완전히 아직 안 됐고요. 브라질 역시 좀 생산 차질을 빚고 있고, 무엇보다도 요즘에 배 잡기가 힘들잖아요. 그래서 이런 물류 차질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있다,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마지막 이유로는 풍부한 유동성과 기대 심리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중국 정부가 미중 패권 경쟁을 의식해서 올해는 쌍순환 정책을 가겠다고 발표를 좀 했고요. 또 1분기 GDP 결과치도 18.3%로 당초 기대치를 훨씬 윗돌았습니다. 또 모든 제조업 활동들이 좀 좋아지고 있고, 또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이런 가격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올해는 확실히 경기가 더 좋아지겠구나 하는 기대 심리가 있었고, 또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다 보니까 특히 유통을 중심으로 해서 사재기가 좀 많은 그런 형편이다,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5월 달은 어떻게 되겠느냐, 원가 측면하고 공급 수요 측면, 이런 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, 우선 원가 측면입니다. 원료 가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다시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. 우선 철광석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$160를 하다가 4월 달에 $193.5까지 올랐어요. 이 부분은 분명히 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. 그럼 5월 달은 철광석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. 개인적으로는
소폭 하락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5월 초가 중국이 노동절 연휴입니다. 법적으로는 5일이지만 보통 일주일, 길게는 토요일 앞뒤로 일요일을 포함해서 열흘 가까이 쉽니다.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수요업체들은 가동을 중단을 하는 데가 좀 많은데요. 요거 관련해 가지고는 고로사들도 일부는 좀 생산량을 좀 조절을 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. 그래서 5월 달에 철광석 가격은 조금 하락하겠지만 그렇다고 170달러 미만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생각이고요. 코크스는 지금 이제 4월 현재 톤당 110달러 정도인데 요거는 이 가격대 전후 110달러 전후에서 약세 행진이 좀 계속 좀 지속될 것 같고요. 스크랩은 당초 이제 중국이 수입을 늘면서 1, 3월 계약량이 7만 톤 정도 됐다 뭐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만 실제 계약은 5만 3천 톤 정도에 그쳤습니다. 그렇지만은 앞으로 중국의 수입은 해마다 약 1200에서 1500만 톤 정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보고 자료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 5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일본에는 골든위크가 있고요. 중국에는 노동절 연휴가 있습니다. 또 최대 스크랩 수입국인 터키가 최근 리라화가 지금 약세를 보이면서 수입에는 다소 이제 업자들 입장에서 보면 좀 압박 요인이 되겠죠. 이러한 요인들을 감안한다고 하면 5월 달에 스크랩 가격은 좀 쉬어가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이제 공급 측면인데요. 우선 이제 공급 중에서도 조강 생산량을 좀 보시면 1, 3월 조강 생산량이 2억 6,900만 톤이에요.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15.6%가 늘었고요. 3월 생산도 9,400만 톤이나 됩니다. 그래서 전년 동월 대비 19%가 늘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당산 지역 감산을 한다고 했는데 왜 늘었느냐. 대형화된 설비들이 최근에 대부분 가동에 들어갔습니다. 이게 원인인 것 같고요. 그래서 사실은 전체 가동률도 92%, 93%까지 올라갔다가 3월, 4월 현재는 80%대 후반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. 그렇지만 캐파가 커졌다는 이런 걸 감안할 때 5월 생산량도 제 생각에는 9,500만 톤 전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. 공급 측면의 또 다른 요인인 그 재고를 살펴보면 4월 셋째 주 현재 시중 재고가 약 2,591만 톤입니다. 그래서 전월 대비로는 540만 톤이 줄었고 전년 동월 대비로도 290만 톤이 줄었어요. 굉장히 가파르게 줄고 있구나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요 좌측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작년 코로나로 인한 요것만을 제외하고 평년에 비교를 해봤을 때는 여전히 1,000만 톤에서 1,200만 톤이 많다. 또 하나는 우리가 보통 이제 3월부터 6월까지는 재고 소진기다.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5월 달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동절 연휴 때문에 수요업체들이 가동을 중단하는 것이 좀 많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연휴가 지나면 시중 재고는 소폭 좀 늘어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급 측면에서 보면 하락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다. 또 하나는 지역별로 품목별로 수급 불균형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수입에 중국산을 수입을 해서 수급을 맞추려고 하는 거에는 5월 달에도 한계가 있을 것 같다.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 이제 수요 측면을 좀 살펴보면 지금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. 앞서 말씀드린 대로 1분기 GDP가 18.3%가 늘었고요. 산업 생산도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좋고요. 고정자산 투자도 좋습니다.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저효과라는 것은 분명한데요. 제가 연초부터 말씀드렸던 게 올해 상반기까지는 전반적으로 중국이 처한 상황, 다시 얘기하면 올해가 양백플랜의 첫 해이고 시진핑 연임의 첫 해이고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중국 정부가 굉장히 긍정적인 정책들을 많이 내놓을 것이다.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래서 5월 산업 생산도 증가율은 그 기저효과 사라졌으니까 조금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여전히 10%대 전후의 성장세가 예상된다.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세 번째는 그 수요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거시경제는 1분기는 굉장히 좋았어요.
뭐 GDP라든가 산업 생산이라든가 또 고정자산 투자라든가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굉장히 좋았는데 올해 제가 연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. 그 양백 플랜이라든가 시진핑 연임 채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부정적인 정책보다는 긍정적인 정책이 많이 나올 것이다.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. 그런 측면에서 보면 5월달 산업생산이라든가 고정자산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약 10%대의 전후의 성장세가 예상이 됩니다. 실제 수요를 살펴보면 1분기에 뭐 제조업 생산도 좋았고 건설 착공도 뭐 33%나 늘었고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생산이 82%나 늘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는 뭐냐면 5월 달 같은 경우는 연초에 노동절 연휴가 있잖아요. 그래서 많은 그 수요업체 공장들이 아마 쉴 거예요. 이렇게 되면 5월 달에 실제 제조업 생산은 한 자릿수 전후로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주간 소비를 보면 2월달, 3월달에는 주간 평균 1,100만 톤대로 이렇게 증가세를 좀 보였다가 4월 들어서 조금 소폭 좀 줄어드는 이런 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5월달에는 노동절 연휴를 감안하면 1,000만 톤대까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. 세 번째는 5월달에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변수들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. 우선 탄소 중립과 관련한 감산이 어느 정도 진행되느냐 요거 하나하고 노동절 연휴 기간 동안에 수요업체들이 가동률이 어떻게 되느냐 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이외에도 수요가들의 어떤 그런 그 반발이 우리 못지않게 중국도 굉장히 좀 심합니다. 그래서 중국 정부가 총리까지 나서가지고 과도한 가격 인상을 자제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또 하나는 중국 정부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은 과열이죠. 인플레입니다. 그래서 이와 관련된 조절 정책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듭니다만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두 가지 가장 변수는 감산의 정도하고 노동절 연휴와 관련한 수요업체들의 가동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 그러면 이제 5월달 가격은 어떻게 될 것 같으냐? 아까 이제 원가 측면에서 보면 상승 요인이 있다. 또 공급 측면에서 보면 현재는 감산 가능성보다 오히려 생산량이 많았기 때문에 다소 부정적인 요인이 있지만은 현재 중국도 수급 불균형이 있다는 이런 점과 또 어떤 좀 기대 심리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이런 부정적인 요인을 상쇄할 것이다. 그래서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볼 거고요. 수요 측면에서는 당연히 뭐 5월달에 상승 여력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금년 5월달에 중국 가격이 확률적으로 더 오를 가능성은 80%로 보고요. 그 다음에 보합이나 하락으로 갈 확률은 각각 10%로 보고 있습니다. 그렇게 보면 5월 열연 오파카 기준으로 보면 약 900불을 넘었을 것 같아요. 940달러까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철근 역시도 현재 790달러대인데 이게 820에서 850달러까지 오파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것으로 시황방송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